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사회 수업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자, 요즘 사회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리고 3소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7쪽에서 139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할 텐데, 오늘 배울 학습 주제는 바로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업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차 첫 번째, 무역 분쟁의 사례. 두 번째,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세 번째,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이유. 이러한 흐름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37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교과서 137쪽에는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의 사례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 정부는 농가를 보호하겠다며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로 올렸습니다. 중국은 즉각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되돌려 놓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사드 배치가 중국 경제 보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입니다. 이 경우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간신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관광산업 불씨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보복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많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정부까지 나서 중국 공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이나 표적 감시를 강화해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17조 원 넘는 중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수출품에 대한 통관 강화와 자국민 여행 금지를 결정했던 중국. 사드가 저유가, 세계 경기 둔화, 대북 리스크에 이은 또 다른 우리 경제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네, 중국과의 어떤 사드 배치로 인한 무역 분쟁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였는데요. 실제로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무역에서 크나큰 어떤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여행 오는 관광객을 막았고 또 우리나라 수출품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과서 138쪽에는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파는 다른 나라의 수입 제한으로 발생하는 수출 감소입니다. 다른 나라의 상품을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수입품을 제한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할당제라고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영화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화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를 몇 편 이상 상영토록 하는 그러한 스크린 제도를 만들었었거든요. 안 그러면 외국의 거대 자본으로 만든 해외 영화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그 외국에서 만든 그러한 영화를 일정 부분 제한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파는 한국산 물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관세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세금이 더 많이 붙으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는 15%만 붙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금이 50%가 붙게 되면 그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제품, 좀 더 싼 제품을 사겠죠. 품질이 비등비등하다면, 압도적으로 품질이 좋은 제품이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품질을 사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품질이 엇비슷하면 가격이 좀 더 싼 그런 제품을 선택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당분간 어떤 나라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해서 세이프 가드라고 합니다. 즉 세이프 가드, 안전 보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즉 바닷물로 방사능 물질이 흘러나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바닷물로 나갔다면 그런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수산물들 결국에는 방사능에 오염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러한 수산물이 수입이 된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사능에 노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아야 되는 거죠. 세이프 가드를 발동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 수산물을 금지하냐라고 항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정부인 거죠. 자국민을 안전을 신경을 안 쓰는 정부는 있으나 마나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정부죠. 그래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파는 외국산에 의존해야 하는 물건의 수입 문제예요. 어떤 특정 상품이 외국 나라의 의존도가 높으면 그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커피같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상품은 그 나라의 기후변화로 커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그런 커피의 원제품, 그쵸?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1960년대, 70년대에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그만큼 오르거나 그러면 우리도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 원유를 비싸게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1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이 분쟁이 발생되다 보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해요. 교과서 139쪽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보호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경제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무역이 결코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9쪽에 이젠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경쟁력이 아직 낮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산업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와 지금 뭐 발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회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제품이 들어올 때 그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거예요. 세금을 좀 더 부과시켜서 가격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을 먼저 보호해야 돼. 이렇게 이유를 들면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뭐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파는 국민의 실업 방지.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낮은 그런 산업이 무너졌을 때 결국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국민들의 실업자로 몰리고 그러면 자국민,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결국에는 가게가 파탄이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 2단원 시작할 때 가게, 그 다음에 기업, 정부 이 세 가지의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분명히 기업도 도산하게 되고요. 정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발전하고 하면서 지금 같은 거의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파입니다.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근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 이유를 들면서 자국민의 어떤 경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수산물 그 값이 싸다고는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점점 농촌의 땅들은 황폐화가 되겠죠.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만 해도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안 돼요. 이러한 농촌의 땅을 황폐화가 되면 결국에는 지금은 값싼 농수산물 상품이지만 언제 그러한 제품, 상품을 비싸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쌀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쌀 들여올 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네 번째 사파입니다. 다른 나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싸요. 예를 들어서 외제차인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 기아차보다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사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망하겠죠. 그러면 기업만 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대 기아에서 근무하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럼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자녀들을 뭐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사고 싶은 옷 같은 것도 못 사고 신발도 못 사고 하면 또 옷가게, 신발 가게가 무너질 수 있고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이렇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을 텐데 일자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으면 피자 시켜 먹던 거, 치킨 시켜 먹던 것도 못 시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피자 가게, 치킨 가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약간의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값보다
외제차의 가격이 좀 더 비싸게 하는 거죠.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이유 또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무역이 결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박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비판하며 보호무역을 옹호했는데 앞으로 국가 간의 적자는 통상 마찰이 우려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즉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 페루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 나라, 전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르는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미국인이 일자리를 뺏겼다며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illary's Korea deal, South Korea, cost us another 100,000 jobs. Remember that? It was supposed to be a good deal. It cost us jobs, tremendous numbers of jobs. 대신 높은 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같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 했던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위협에 굴복해 멕시코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부터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정책에서 진전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거센 행보가 자칫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동안 구축해온 세계 무역과 통상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부터 이렇게 위험에 빠질까요? 과연 미국이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질까요? 아니죠. 잘 못 사는 나라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7년 말에 IMF를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시대, 이게 굉장히 크나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제한하는 문제, 수입 할당제 문제, 관세 장벽,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특정 나라의 수입 의존 등이 있었습니다. 보호 무역을 펼치는 여러 가지 까닭을 살펴보았지만 과연 이러한 보호 무역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